교사와 학생 사이. 이 책에서도 부모와 아이 책에서 나온 대로 아이들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에게 어떻게 칭찬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 나온다. 성격과 인격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것 또한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그 외에도 이 책을 읽으며 마음에 크게 다가왔던 부분을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교사로서 나는 천사가 될 필요가 없다. 이 책의 초반을 읽다 보면 내가 교사인지 아니면 사리가 나오는 스님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릴 만큼의 그런 대화들이 나온다. 하지만 곧 내 마음은 편안해졌다. 바로 이런 글이 나왔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 유능한 교사라고 해서 자학을 하거나 순교자가 될 필요는 없다. 성자의 역할을 할 필요도 없고 천사 행사를 할 필요도 없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사막 속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와! 내 마음속으로 소리를 질렀다. 요즘에 나는 더 해야 한다고, 더 이해해야 하고 더 참아야 한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곤 했다. 그래, 나도 사람이야. 어떻게 내가 천사가 될 수 있겠어?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천사일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 또한 교육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의식하며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말로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교육이라는 것이다. 나도 요즘에 감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내 감정을 언어로 자주 표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었다.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는 부정성의 감정이라고 생각되는 감정들이 있어서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의 감정 표현에서도 그 방법, 즉 교사로서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듯하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표현한 그대로 자신들에게서 올라오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화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감정을 나 메시지로 전달하라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나를 보호하고 학생들을 감싼다고 말한다. 맞다. 넌 무슨 애가 그러니? 라고 하는 것보다 이러이러해서 선생님 지금 화났어?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근데 일단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모욕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감정 컨트롤이 필요하기는 하다. 나 또한 요즘 이렇게 말로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소리치고 싶은 욕구가 많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무조건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었고 그래서 표현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예전에 내가 내 마음을 무조건적으로 눌렀을 때는 정말이지 마음속에서 매일 거대한 화산들이 폭발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가라앉혀지지 않고 고스란히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었다. 나는 생각했다. 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해도 돼. 난 그래도 돼. 그래, 내 감정을 언어로 아이들에게 드러내며 감정 표현의 모델을 보이자. 두 번째, 교사로서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르침에는 바람직한 인격도 필요하지만 특별한 테크닉도 필요하다.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각각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대립적인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기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사는 아이들의 개별적인 차이를 배려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나는 사실 요즘 들어서 교사라면 더욱더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책에 나온 구절은 확실히 교사라는 직업은 마음만으론 되지 않는다는 것, 그 무언가의 테크닉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나는 주변에서 나보다 훨씬 더 아이들을 사랑하는 수많은 교사들이 먼저 이 일을 그만두는 것을 보아왔다. 아마도 그들이 상상했던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과 진짜 현실 상황간 괴리가 크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즉, 교실 속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름에 대한 의문이 스트레스로 다가와서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단지 그 마음에 특별한 테크닉을 얹히면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함께 성장하고 싶은 구독자들 또한 이 테크닉을 모르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할 것. 세 번째, 교육의 판을 다시 짜야 하는 대학들이 많다. 대학에서는 트랙터 운전을 가르치면서 그걸 제트 비행기 조종이라고 우겨요. 우리가 이륙하려고 할 때마다 추락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나는 대학의 교육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대학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대학에 다닐 때는 주제 중심 교육 과정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수업에 대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받았다. 그렇다면 요즘의 대학은 지금 일하는 이 시대에 무엇을 가장 크게 반영하고 있을까? 놀이 중심 교육? 내가 알기론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교육 과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한다. 왜 그렇게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했는지, 거기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잘 생각해보면 놀이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은 우리가 아이들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함이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지금 시대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아이들 그 자체에 대한 이해이다. 여기에서 현실을 말하자면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다양한 아이들, 다루기 힘든 아이들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10년 전 교사가 만났던 아이들과 현재의 교사가 만나는 아이들은 그 어려움의 급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엔 요즘 학생들에게 가장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나 알기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타인을 알고 돕고 수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니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누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돕겠다는 말인가? 내가 과연 누구인지, 내가 어떤 양육을 받아왔으며 나의 성향과 나의 분노는 언제 드러나는지, 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 조절하는 방법, 그것을 알아야 아이가 행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에 대한 사례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교사의 마음가짐 및 롤플레이를 통한 경험 쌓기, 이것이 요즘 유아와 관련한 학과에서 정말 해야만 하는,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 생각된다. 내가 느끼기에는 교사들이 요즘 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건 물론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아이들과 교사인 본인과의 관계이다. 현장이 이럴 줄을 몰랐다는 말을 하며 멘붕이 오고 자신의 분출되는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당연히 아이들도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온다. 그렇게 되면 아이의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려는 좋은 의도로 이 일을 시작했다가 본인의 인생이 철저히 망가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1인이다. 이 1차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교육과정도 그 무엇도 이루어지긴 힘들다. 따라서 대학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3,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대비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니 말이다. 유아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온 그들에게 대학은 현실을 알리고 현실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인간을 다루는 일이기에 인격적으로 그들이 먼저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나는 이런 일에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점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인물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구독자들 중에 학생들이 있다면 나라도 그들이 최대한 현장에 가까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렇게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첫 번째, 교사로서 나는 천사가 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교사로서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 교육의 판을 다시 짜야 하는 대학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교사들이 느끼는 교사 생활에 대해 나와 있었다. 정말 공감이 안 갈 수 없는 불평과 불만들이 가득해서 오히려 역시 다들 이렇게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시원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여기서 교사 생활이 힘듦을 잘 축약해 놓은 대사가 나온다. 내게 늘 이렇게 충고하는 나이 드신 교사 한 분이 있어요. 젊을 때 떠나요. 날 보면서 당신 인생을 가꿔요. 교직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정신을 짓밟고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성격을 좀먹을 거예요. 매일 아이들과 씨름해야 하는데 부모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해대고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감시를 해요. 그런 판에 당신이 그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을 찾아봐요. 정말 이 말은 공감의 끝판인 것 같다. 나 또한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저 글을 자신있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다. 젊을 때 교사 생활을 해요. 교직은 당신을 살릴 거예요. 정신을 수양하고 에너지를 샘솟게 하며 성격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매일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들과 대화하며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언론과 주변의 시선은 내 교직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줘요. 그런데 이것 말고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다른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행이다. 내가 아직 나이가 많이 든 교사는 아닌데 저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지 않고 이렇게 바뀐 생각으로 살게 되어서 말이다. 네, 오늘은 지난번 부모와 아이 사이에 이어서 교사와 학생 사이를 읽고 느껴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어요. 제가 책 제목에 나오는 그 교사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이 책의 어떤 부분에서는 함께 흥분되고 몰입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였겠죠?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그리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나누면 좋을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듯이 교사라는 직업은 힘들 때도 있지만 제가 느꼈을 때 이 일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책, 교사와 학생 사이를 읽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여러분들의 관점을 더 다양화하고 넓히는데 도움 받아보셨으면 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